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웨이모의 테슬라 비판, 일론 머스크의 독특한 리더십 특징, 테슬라의 최신 소식, 그리고 미국의 매크로 경제 동향과 같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매크로 경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안정과 고용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신중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가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를 포함한 여러 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족 문제는 여전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요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와 수직 통합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자체 칩 설계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사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경제 환경은 테슬라의 전략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에게도 주목할 만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준비 중인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즉 FSD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를 위해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생산량 증가를 통해 테슬라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의 제조 효율성과 비용 절감 전략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한편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문도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가팩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테슬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업은 점차 회사 수익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사업의 성장은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종합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테슬라는 최근 태양광 패널과 솔라 루프 사업에서도 새로운 기술 혁신을 추진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테슬라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이모의 전 CEO 존 크래프치크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비판하며 조롱하는 발언을 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래프치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시점을 묻는 발언을 하며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진행 중인 로보택시 테스트에서 차량에 직원이 탑승해 안전을 감독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직원이 차량에 있다면 이는 진정한 로보택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조롱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과대 광고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확산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 일정을 반복적으로 연기해왔다는 점을 들어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지만 테슬라 측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다소 구시대적이며 웨이모의 초기 자율주행 테스트 과정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웨이모는 2019년 애리존에서 초기 로보택시 프로그램인 얼리라이더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안전을 위해 운전자를 차량에 탑승시킨 차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업계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당시 웨이모는 선별된 소수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 운전자가 차량에 동승한 상태로 테스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수 단계였습니다. 테슬라 역시 현재 텍사스에서 진행 중인 로보택시 테스트에서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차량에 탑승해 있는 것은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상용화 이전의 안전 점검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테슬라는 테스트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웨이모의 초기 비공개 테스트와 대비되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라이다나 레이더 없이 카메라와 AI 기반으로 구현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혁신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율주행 기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테슬라의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크래프치크의 비판은 웨이모의 과거와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는 테슬라를 비판하며 자사의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곧 시장의 인식을 뒤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짜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결국 그 우수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즉 FSD 기술이 단순한 테스트 단계를 넘어 상용화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과 강력한 AI 알고리즘을 통해 라이다 없이도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신경망 학습을 통해 도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며 이는 라이다 기반 시스템에 비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높은 성능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기술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머지않았다고 주장하며 비판자들의 인식을 뒤바꿀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전 세계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AI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리더십과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주도했던 안드레 카파티가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스타일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머스크가 회사를 이끄는 3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머스크는 작지만 강력한 기술 중심의 팀을 선호합니다. 그는 소수의 천재급 인재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려 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초기 소규모 기업에서 현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규모 팀 중심의 운영 방식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머스크는 팀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필요 이상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대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를 줄이고 조직의 민첩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팀은 다른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지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인재 선발과 팀 구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최고의 인재들만을 선별해 팀을 운영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둘째, 머스크는 정체된 조직 문화를 싫어하며 활기차고 역동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그는 직원들이 단순히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개발 프로젝트는 인간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교통 시스템의 혁신을 목표로 하며 이는 직원들에게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업무를 제공합니다. 머스크는 업무 공간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력이 넘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불필요한 대규모 회의를 지향하며 회의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직원들에게 언제든 자리를 떠나도 좋다고 독려합니다. 이는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테슬라의 조직 문화가 경직된 관료주의 대신 유연하고 창의적인 환경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셋째, 머스크는 팀원들과 직접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중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CEO는 부사장이나 중간 관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지만 머스크는 엔지니어 및 일반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이는 소규모 팀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조직 내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자율주행팀은 머스크가 직접 엔지니어들과 소통하며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및 AI팀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머스크의 리더십은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테슬라가 기술 개발 속도와 혁신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의 조직 운영 방식은 낮은 성과를 내는 인원을 과감히 정리하는 데서도 두드러집니다. 대기업에서는 낮은 성과를 내는 직원을 정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머스크는 이를 빠르게 처리하며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는 다소 냉정하게 보일 수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안드레 카파티는 이러한 머스크의 스타일이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며 테슬라의 빠른 기술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소규모이지만 강력한 팀을 유지하며 정체된 문화를 배제하고 팀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방식이 테슬라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에너지 저장, 로봇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준비한 모든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테슬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